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지난주에는 또 추석과 또 그 전에 흰나노 현상으로 인해서 흰남노 현상으로 인해서 또 각종 피해가 많이 당한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경이라고 해서 울산 포항 쪽 늘 이렇게 재난재해가 나면 이렇게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또 지하 주차장 물이 참으로 인해서 차를 빼러 가서 이렇게 교통사고, 좀 사고를 당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8명 중에서 뭐 2명은 구조가 되고, 또 나머지 인원들은 또 찾질 못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종 재해와 재난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완전 대비에도 지나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군부대에서도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런 재난과 재해에서도 이제는 잘 또 이렇게 이제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문화론 제2장 청소년 문화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문화의 이해. 자, 문화라는 것은 일정한 어떤 그런 사회 집단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여기는 뭐 사고라든지 감정,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생활 양식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화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떤 핵심어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는 그것이 속한 어떤 담론, 어떤 맥락, 이거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어떤 문학, 또 예술 분야 이런 것들도 지칭하기도 하고, 항상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향상되거나 발전된 이러한 측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문화인, 문화계, 문화시설, 대중문화, 고급문화, 한국문화 등과 같은 이런 어떤 문학 및 예술 분야를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칭을 한다. 그래서 그것은 뭐 개화된 것, 발전된 것 이러한 어떤 의미로 어떤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특정한 인간 집단이라든지 어떤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어떤 생활 양식을 총괄해서 지칭하는 이러한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어는 이 라틴어로서 뭐 컬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배하다, 뭐 경작하다, 뭐 마음을 돌보다, 어떤 지적인 개발을 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그 문화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어떤 문화에 대한 시대별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시기에는 첫 번째 정의는 15세기에 여기에는 곡물 경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가축, 이 가축의 사육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있다. 특히 이제 경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자연의 어떤 노동을 가해서 수확한다는 의미, 이거를 이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란 이 자연 상태의 어떤 것에 인간적인 작용을 가해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여기에서 곡물을 경작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의미에서 이제 농경 사회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6세기 초반에서 어떤 식물이나 동물의 어떤 경작에서 인간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어떤 개발과 같은 추상적인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음이나 정신의 어떤 수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술로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사용해야 되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정의는 자 이제 18세기 이 계몽주의 시각,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게 돼서 이제 사회 발전이라든지 어떤 진화의 과정, 그다음에 문화의 과정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정의는 자 19세기에 특정 집단에 의해서 공유되는 우리가 생활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인류학에서 발전된
어떤 문화의 개념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는 이 특정 집단에 공유되는 이런 어떤 생활 양식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를 가학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정의는 자, 최근에는 의미 체계 생산, 여기에서는 최근에 이 어떤 문화의 상징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의미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공유하는 것, 이 공유, 어? 공유하는 이런 가정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의미와 가정이다. 그래서 문화를 어떤 상징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문화는 자연 그들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인간의 작용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그리고 창조 또 전수된 우리들의 삶의 전체를 지박했다라는 것으로 문화를 요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삶을 전체적으로 볼때 이 통찰력이나 의식, 태도 그리고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서 공유되는 이러한 생활 양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정의의 학자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술과 예술 활동으로서의 문화다. 이거는 뭐냐면 자,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람들은 이 문화를 어떤 지적이고 그다음에 예술적인 활동이나 어떤 실천 그리고 그것을 작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음악이라든지 어떤 문학, 화학, 조각, 연극, 영화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의 문화는 흔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 관여하는 어떤 세련된 활동을 우리가 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이런 세련성 그리고 어떤 긍정성 이런 것들을 인해서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어떤 지역이라든지 상호 이런 것들은 꽤 격조 높은 이런 것들로 이제 받아들여져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둘째는 삶의 방식으로 쓰인 문화. 자, 삶의 방식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이란 문화를 쫓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류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 연구를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인류학자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자, 문화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획득한 지식, 그다음에 신앙, 예술, 도덕, 법률, 풍습, 그다음에 모든 능력과 기능을 포함하는 어떤 복합적인 총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과 발전으로서의 문화다. 그래서 문화의 어떤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간 활동의 과정 또는 어떤 성과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연과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이 저절로 이루어진 어떤 야만적 상태를 지칭한다면 문화는 어떻게 돼요? 자연의 인간의 의도와 작용이 가미돼서 조작되고 변화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문화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문화의 정의의 어떤 타일러의 이런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자, 문화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획득한 지식이나 신앙, 예술, 그다음에 도덕, 법률, 풍습,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타 이런 능력과 기능 이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복합적인 어떤 총체적인 것이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화는 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다. 총체. 그래서 특정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전승되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태도, 어떤 습관적 행위 유형,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어떤 총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문화의 어떤 개념적인 고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문화라는 것은 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인간 집단의 어떤 생활 양식의 총체다. 그래서 이 테일러는 자, 문화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감수 그리고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모든 능력과 습성의 복합적인 어떤 정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전승되고 이것이 지식과 태도, 어떤 습관적 행위 유형, 생활 방식의 총체다라고 우리가 이제 문화를 정의할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 문화는 다시 한번 이제 본다면, 자, 총체적인 관점에서는 적응 메커니즘으로서의 어떤 기능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문화를 활용해서 생태적 환경에 적응하는 관점에서 축적된 어떤 지식이라든지 태도, 행위, 유형, 생활 방식, 이러한 총체를 문화라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화의 정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관념, 또 어떤 그런 고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 이 문화의 정의의 어떤 관념론적 문화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총체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다르게 관념적인 영역만을 문화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자, 구체적으로 관찰된 행위 그 자체, 이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규제하는 이 규칙의 체계를 곧 문화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관념론적 문화를 정의한다면, 따라서 이러한 문화는 인간 행동의 잠재적 지침으로서 구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방향과 방식,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규제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 사회의 문화는 구성원들의 행동 방식, 사고 방식, 어떤 심리적 취향, 그 다음에 심지어서는 독특한 어떤 식성과 몸짓까지도 결정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디라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철학자는, 문화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구체적 산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델이다. 이것이 문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상으로부터 추출된 하나의 어떤 추상이라든지 지식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상징적 의미 체계로서의 어떤 문화다. 문화를 정의를 해보면, 자,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이 의미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자, 특정 상황이나 이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이 일련의 어떤 행위라든지 사건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의미 구조를 이 문화로 보는 관점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자, 이제 문화의 어떤 그런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문화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어떤 그런 구성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기술적 요소, 제도적 요소, 관념적 요소, 이러한 것들을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문화 레퍼토리 속에 따라서 뭐 기술이라든지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 기술, 언어, 상징, 예술, 가치, 규범, 이데 올리기, 이런 어떤 7가지의 어떤 그런 또 레퍼토리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기술적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기술적 요소는, 자,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기는 만들고 사용한 물질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뭐냐면 자연 상태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인간적인 작용을 가한 것으로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용해온 모든 도구가 여기는 기술적 요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수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 인터넷이 발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도 어떻게 돼요? 인터넷을 검색하고 DMB로 뉴스로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시간에 맞춰 퇴근하는 퇴근식의 드라마, 이런 같은 현상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나 내가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시간, 즉 퇴근에 상관없이 구애 없이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제도적 요소는, 자,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인간들이 자신의 어떤 안위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의 안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규범이나 규칙, 윤리, 이런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화의 어떤 제도적 요소들은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행동 양식의 어떤 절차와 과정, 그리고 우리에게 제공되는 특징을 지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관념적 요소입니다. 자, 관념적 요소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나 어떤 자연, 그다음에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니는 어떤 지식이나 신념,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요소가 문화의 어떤 가시적인 요소라면, 이 관념적 요소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보다 정신적인 것, 그래서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어떤 의미와 목표를 여기에서는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문화의 7요소를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입니다. 자, 인간의 어떤 욕구와 욕망에 적합하도록 주어지는 이 대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인간적 행위를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은 새로운 어떤 문화 창조에 기여하고 발명의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이 문명의 파괴와 집단의 비합리적인 여기에 지배에 기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자, 언어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음성이라든지 문자, 몸짓, 이런 어떤 것들의 수단의 집단의 산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언어는 사람들의 가치를 반영하고 어떤 계층 언어나 사투리 문화도 여기에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기록하거나 후세에 여기에선 이 전달하는 이러한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상징입니다. 상징은 자, 무엇을 나타내는 어떤 대상물이나 몸짓이나 소리, 색깔 또는 디자인,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그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매개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는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유약한 임의로 조작하려고 한반도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한반도의 모형을 이렇게 쭉 했으면 이걸 토끼다, 토끼. 뭐 토끼도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토끼처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현대에서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이 호랑이 이미지로 이제 한반도의 어떤 그런 모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문화에 있어서 청소년이 즐겨 있는 어떤 패션이라든지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언어, 속어, 그리고 어떤 무언의 몸짓, 댄스, 이런 것들이 문화의 상징적 표시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술이라는 것은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서 이 예술 행위를 통해서 창조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어떤 생활을 음악이나 그림, 몸짓, 이러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창작물에는 그들의 문화가 반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남미의 어떤 탱고라든지 미국의 힙합, 한국의 아리랑, 선사시대의 암각화, 조선시대의 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반영된 느낌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가치입니다. 가치. 자, 가치라는 것은 자,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행동을 지배하는 이 신념이나 감정 체계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들이 옳고 어떤 그름이란, 그다음에 선과악,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평가 기준이나 신념 체계, 그리고 행동을 지배하는 중요한 어떤 감정의 체계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치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범이라는 것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어떤 행위 기준이나 규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을 따를 경우에 이 사회생활이 순탄하나 위반할 때는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제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제자가 따라가야 된다. 규범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규범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자, 인간의 어떤 사고의 특성의 어떤 일반적 특성, 특히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이런 특징, 그리고 조직인의 구체적인 어떤 체계를 지원하는 이념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념 체계에서의 어떤 여기서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대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확고한 신념 체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신념 체계로서 어떤 문화의 근본적인 에 대해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문화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유형에는 뭐 여러 가지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그다음에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 그다음에 어떤 표면적 문화와 내적 문화, 이상 문화와 실제 문화, 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문화의 어떤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 응?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뭐겠습니까? 여기는 어떤 뭐에서 보면 문화를 가진 어떤 유일한 유일한 어떤 면에서는 존재다. 문화를 가진 어떤 유일한 존재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모이는 어떤 사회에서나 구성원들의 행동에는 일정한 뭐가 있습니까?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화된 행동 방식,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문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문화를 아까 물질의 유형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문화라는 것은 자,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구, 그리고 이러한 도구를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말합니다. 물질 문화. 그래서 뭐 옷이라든지 주택, 음식, 뭐 이런 것들,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나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 문화는 물질적 형태를 통해서 그 산물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비물질 문화라는 것은 자, 인간의 어떤 정신적 산물이나 행동 기준을 제시해주는 문화. 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신호등은 물질 문화이면서도 초록색불이 들어오는 곳에 길을 건넌다는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물질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질적이지 않는 상태, 즉 그것이 만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문화로 우리가 존속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화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는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주류 문화와 하류 문화입니다. 그래서 주류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주류 문화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배 문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단에 의해서 향유되는 문화를 우리가 이제 주류 문화, 지배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비해서 이제 하위 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주류 문화에 대해서 그 사회의 어떤 특수한 일부 집단이라든지 영역에 한정해서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문화를 우리가 이제 하위 문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특히 이제 뭐 연령이라든지 계층, 어떤 직업, 그다음에 지역, 이념 등에 따라서 이제는 하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 문화는 어떤 집단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알려주는 문화로서 이제 중요한 이러한 어떤 양식이 됐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 사회에서 외국에서 온 어떤 그런 결혼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어떤 문화를 자랑하던 것이 이제는 혼혈 문화,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한국 문화에 이국 문화가 이제 그 섞여가면서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하위 문화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소년 문화가 하위 문화적 성격을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류 문화로 진입하는 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 얘기하면 뭐 어떠면 힙합 바지, 뭐 예를 들어서 똥바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떤 말은 그런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하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쪽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문화가 어떤 면에서 봅니까? 문화가 이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그런 청소년들의 독특한 어떤 그런 문화와 그런 어떤 복장, 그다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어떤 그런 문화로 이제 형성돼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표현적 문화와 내재적 문화다. 표현적 문화는 뭐냐는, 자, 청소년들의 독특한 복장이라든지 어떤 미래 형태와 같이 관찰 가능한 형태로 표현된 문화를 우리가 이제 표현 문화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내재된 문화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 자, 여기는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독특한 복장이라든지 머리 형태에 부여되는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보면은 여기서 그런 문화가 있었죠. 문화라는 것은 어떤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그러니까는 비물질 문화는 어떤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물질 문화라든지 어떤 규칙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비물질 문화듯이 내재된 문화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나타난 문화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상 문화와 실제 문화입니다. 자, 이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어떤 것이냐면은, 실적으로 보면, 자, 청소년들에게 이상적으로 발현하는 상태, 예? 그것이 어떤 전통이나 이념, 문화, 이것들을 일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문화는 어떤 면에서입니까? 자, 현실에서 드러나는 양상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행하는 문화를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 문화의 예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른을 뭐 공경한다든지, 뭐 예를 지키고, 뭐 효를 행하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실제 문화는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 이제 실제 문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상적으로 바라고 있는 상태,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괴리,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 차이, 시야에게는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러한 문화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특성은, 자, 공유성이라는 겁니다. 자, 문화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떤 공통적인 성향을 공유하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이런 어떤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인 사고와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어떤 양식과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청소년이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버릇이 있다면, 자, 이것은 개인적 습관일 뿐 문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특정 집단의 청소년 다수가 이러한 습관을 가진다면 그때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행동 양식, 습관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청소년의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의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응? 많은 어떤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또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학습성입니다. 학습성. 자, 문화는 어느 한 집단이 사회적 이 생활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을 여기에서는 공유하는 겁니다. 그죠?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문화를 배우고 습득할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앞선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여기에는 학습함으로써 이제는 획득하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어떤 그런 문화라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함으로써 획득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축적성입니다. 축적성. 자, 문화는 다양한 상징적 수단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 전승되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돼요? 축적돼서 이 전통과 관습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일컬어서 이제는 사회화 혹은 문화 전개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유행은 전승되지 않고 사라지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일시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유행은 전송되지 않고 사라지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화는 역사적으로 전승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축적이나 회화, 그다음에 어떤 이런 현상들, 그런 것들을 잘 조화하고 이뤄가는 것이 여기에서는 축적성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가변성은, 자, 문화는 정체되어 있지 않으며 항상 어떻게 돼요?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사회 구성원이 요구하는 어떤 방향으로 무수히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변화하고 적응하고 그다음에 채택되지 않은 문화는 소멸돼서 전승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문화의 어떤 그런 변화는 때때로 사회 구성원 다수의 어떤 동의와 합의를 받지 못하면 문화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변성은.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자, 문화는 상대성을 지니고 또한 다양한 형태를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 자신만의 독특한 이런 가치관, 그리고 이런 행동 유형을 지니고 살아가듯이 집단적 삶의 총체인 문화 역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는 장례식에 검은 옷을 입지만 또 다른 집단에서는 어떻게 돼요? 흰 옷을 입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어떤 문화만 우월하다고 보고 상대의 문화를 어떤 면에서는 비하하기보다는 타 문화의 어떤 그런 교육 성과, 독창성을 존재하는 자세가 이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글로벌 사회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다문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더욱 강조된 이런 시기가 이제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통합성입니다. 통합성. 자, 문화는 하나의 어떤 그런 통합 체계이다. 그래서 사회 생활의 모든 부분은 문화의 어떤 각 영역과 상호 밀접한 이런 연관성을 갖고 통합된 형태로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유네스코의 어떤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선언에 따르면 뭐냐면, 자, 문화라는 것은 사회와 사회 구성원 특유의 어떤 그런 정신적, 물질적, 그다음에 어떤 지적, 감성적 이런 어떤 특징의 총체이기 때문에 예술과 문화뿐 아니라 생활 양식, 가치 체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전통과 신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문화의 기능인데, 이러한 문화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를 이루어가는 주체가 누구냐면 특정의 어떤 사회 집단, 사회 집단. 그다음에 일단 그 만들어진 문화는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면서도 각각의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기능을 갖느냐, 어떤 이런 역할들을 하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 문화전개입니다. 문화전개. 문화전개라는 것은 자, 지도와 학습을 통해서 특정 문제가 어떻게 돼요? 특정 문화가 세대와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세대에 걸친 전달, 이런 어떤 전수되는 이런 현상을 여기에서는 문화의 어떤 세대 간의 전수를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세대 간에 걸쳐서 전수되고 있고, 문화와 타유형과 그 상호작용을 해서 제3의 어떤 문화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문화, 여기에서는 접변 또는 변형입니다. 문화, 접변, 변형. 자, 특정의 어떤 그런 그 문화 유형이 다른 문화 유형과 상호작용을 거쳐서 또 다른 제3의 어떤 문화 유형을 만들어내는 이런 현상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접촉 혹은 문화 혁명, 문화 그 변형이 일어난 후에는 자, 문화 주체로서의 어떤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삶의 방식과 보는 방식을 습득할 수 이제는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문화 이식입니다. 문화 이식. 자, 문화 이식은 특정 지역 혹은 어떤 그런 특정 집단의 어떤 지배 문화와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다른 지역의 혹은 어떤
집단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급속하게 전파되는 현상을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권을 대신했단 말이죠.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신사참배와 창씨개명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주입시켜서 일본의 문화를 이식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떤 이식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강대국이 약소국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배하는 것은 문화의 어떤 통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문화의 결핍입니다. 자, 문화의 결핍은 자, 개인이 원만한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행동을 성격의 주관을 통해서 문화 결핍은 행동 형성의 어떤 그런 그 준거인 문화적 요소의 어떤 부족,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거겠죠. 이제 결핍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그 대개의 경우에 가정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지위, 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떤 시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문화지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뭐 종교라든지 가치관, 사회제도와 같은 이런 비물질적 문화 요소가 도구라든지 어떤 기술, 그다음에 물질적 문화 요소보다는 그 전파와 변동의 속도 면에서 일반적으로 느린 것에서 이제 비롯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체는 비물질 문화 요소, 종교, 가치관, 사회적 인식과 물질 문화 요소, 도구, 기술 이거보다 전파 또는 속도가 늦지는 않다. 시절은 많이 늦지는 않다. 그러나 늦은 감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어떤 문화로서의 어떤 보면 이 문화가 이제 여기서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변형된 문화와 여기에서는 상호 관계를 추진해서 오면 좋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한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화의 어떤 그런 문화의 유형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유형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자, 문화의 유형에서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여기에서는 그 욕구를 충족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 구성원으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는 문화를 통해서 개개인 스스로가 특정 집단에 대해서 특정 지단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확인할 수 없으며 소속감과 더불어 다양한 어떤 그런 욕구를 충족하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개인의 사회화 촉진은, 자, 문화는 개인이 특정 사회의 가치를 어떤 면에서는 내재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문화를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역할과 지위를 지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로부터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회 구성은 행동의 준거성 제시. 그래서 사회 구성원은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문화적 준거는 개인의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지지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다. 자,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다. 자, 세대 간 갈등이 보여주듯이 분명한 세대 간 차이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문화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어떤 생활 양식이라든지 사고 방식, 행동 방식, 심미적 어떤 취향, 식성까지, 그다음에 몸짓까지도 결정들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화가. 그래서 그 중에서 이게 문화라는 것은 자, 개인의 어떤 총체적인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총체적인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문화. 그래서 자, 청소년의 문화는 자, 우리 청소년의 문화가 시작된 것은 이제 195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 탈코트 파슨
파슨스라는 사람이 이제 청소년 문화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 사용하면서부터 파슨스는 어떤 면에서는 나이와 성별에 따른 특정 역할에 의해서 구조화된 이런 독특한 세계를 보는 뜻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에서 그 청소년 문화를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문화의 형성은 자, 우리나라 청소년 문화의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어떤 평화 과정과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 청소년의 개념의 변화의 시기는 이제 크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첫 번째는 자, 60년대에서 70년대는 자, 청소년기가 기성세대와 차이가 있다고 이제 구별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60년대 시서는 청소년기와 그다음에 기성세대 차이가 이제 구별하기가 시작한 것, 차이가 있다고 이제 구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국민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 교육과 어떤 국민 동원 전략에 이제 청소년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청소년의 특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의 욕구를 고려하기보다는 그리고 구체적 통제의 어떤 맥락에서 올바른 민족관과 국가관을 심어주며 독출한 청소년 행동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1981년서부터 88년대 이제 5공화국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5공화국 시대에는 자, 반대적으로 그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이 국민 정신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국민 정신을 강화를 통해서 국민을 동원하려고 했던 어떤 국가는 청소년의 미래의 주역으로 이제 발돋움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930년대 이후입니다. 이제 문민정부와 이제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 확립, 소위 시대의 어떤 그런 다른 활성화로 다른 그 시기보다 청소년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해가 풍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풍성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산업혁명 시대는 자 오늘날 우리 사회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그 현대사의 청소년들은 무역의 영역에서 단순한 소비 주체만이 아니라 생산 주체로 이제는 여기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그 생산 주체에서 소비 주체뿐만 아니라 생산 주체로 활약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서 여기 10대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스스로가 인터넷 안에서 방송과 영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중문화의 어떤 역기능을 개선하고 주체적인 어떤 팬클럽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청소년은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미성숙한 훈육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이자 어떤 면에서 보면 창의적 이 문화 실천의 주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의 문화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정의. 자, 청소년 문화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총체론적 관점과 간접론적 관점, 그 다음에 여기는 상징적 의미 체계로서의 관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부총회장이 아니죠. 자, 이 청소년의 관점에서는 청소년들의 생활 양식이 이제 어떤 총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고, 간접론적 관점에서는 청소년들의 어떤 이 행위를 규제하는 관념 체계고, 그 다음에 상징 체계로서의 관점은 청소년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의미와 이 상징 체계를 그 상징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당면한 발달 욕구를 성취하는 동시에 적응적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적합한 지침으로 인식되고 공유되는 이런 어떤 규범,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청소년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청소년 문화에 대한 그 성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다양한 문화의 성격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 문화의 어떤 정의를 좀 잠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문화는 자, 한 사회 내에서 청소년이라는 연령층을 구성해서 사회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문화다. 그리고 그 사회의 주도 문화를 공유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라는 개념은 시대와 사회 환경, 이 사회 현상에 따라서 다른 합의를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학문 문제와 학자들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 개념으로 어떤 정의하기는 너무 쉽지 않고 그리고 타일러의 어떤 청소년 문화를 오늘의 어떤 청소년 집단이 살아가는 어떤 총체적인 삶의 유형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의 문화의 어떤 중요성을 최초로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한 어떤 독일의 교육계획자가 누구냐면 비네겐이라는 사람입니다. 비네켄은 이 사람은 자,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이 자아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정이자 그 다음에 예술적인 생산 활동이라고 보고 이 청소년의 독자적인 언어라든지 사상, 그 다음에 복장,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정의해야 된다, 정당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또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 형성에 있어서 깊이 개입하거나 어떤 형태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케니 스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 문화란 젊은이들 사이 이 젊은이들이 어린 시절의 어떤 미신과 불합리한 예속 그리고 과거의 통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해방될 때보다 인간적이며 창조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자유적인 이런 어떤 현상이 특별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학자 가운데 이 건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건남일 이분은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 자신들의 문화를 어떤 면에서는 구현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 다음에 생명력을 정착시키기 위한 어떤 터전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완성을 통해서 신체적이고 어떤 지적 그 다음에 어떤 생명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그것을 이제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터전을 갈망하는 이런 어떤 청소년들에게 어떤 개인의 완성을 통해서 신체적이고 지적이고 그리고 심리적 발달은 물론 능동적인 인간의 완성에 기여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정체감 구축을 위한 어떤 그런 배경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학자를 보면 이 박준기는 타일러의 어떤 총체적 견해를 받아들여서 청소년 문화란 뭐냐면 청소년 집단이 살아가는 총체적 삶의 어떤 면에서는 총칭이고 그 총체의 어떤 총체적 삶의 유형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청소년 문화라는 것은 청소년이 10대 중에서도 20대 초반을 지나면서 서로가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상의 생활에서 이 공통점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들 나름의 어떤 특정적 가치관, 말투, 언어, 여가신용, 어떤 여가시간, 보내기, 음식 취향,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의 어떤 포괄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살펴보면 권위종이라는 이제 이분이 있는데 이 권위종은 자 어떤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관하느냐 하면은 자 권위종이라는 이 사람은 자 청소년들이 처한 전환기에서 가도기전 상황 하에서 이 청소년들의 자아 정립과 이것과 관련된 어떤 돌봄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환기적이고 가도기적인 이 상황에서 청소년의 자아 정립과 관련된 이 불안과 혼돈과 동요를
그런 어떤 동의를 동료 집단의 어떤 귀속 의식을 포함해서 어떤 안정감을 토대로 해서 여기는 보상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학자들은 청소년 문화를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청소년이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적으로 보면 어떤 성인이나 유아, 아동과 달리 청소년만이 공유하는 행동 양식이나 사고방식, 그리고 하위 문화나 대하위 문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청소년의 문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 큰 또 깨달음과 또 문화에 대한 어떤 정의를 바로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청소년 문화의 어떤 성격,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성격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 5분 동안 잠깐 휴식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휴식하고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